22년 데이터 라벨링 총 수익은 약 2,200만원, 23년은 굳이 데이터 라벨링을 제쳐둘 필요는 없지만 내일 배움 카드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듣고 비수기 기간이라고 불리는 22년 1월부터 데이터 라벨링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데이터 라벨링 2년차인데요. 아직도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 라벨링 일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3년 마무리로 데이터 라벨링 1년차였던 22년과 데이터 라벨링 2년차인 올해 23년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22년에는 데이터 수집, 바운딩 폴리곤 및 태깅, 스켈레톤, 음성 태깅, 속성 태깅 및 바운딩, 대화 정제, 검수에 참여했고 23년에는 바운딩, 검수, 녹음, 손글씨 수집, 대화 스크립트 작성, 널 개체명 인식, 동의어 구축, RLHF 작업, 단기 설문지, 세그멘테이션에 참여했습니다. 22년과 23년에 참여 작업의 큰 차이는 대화 스크립트 작성, 널 개체명 인식, 동의어 구축과 같이 언어 관련 작업이 늘었고 단순 작업들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초거대 AI 챗 GPT의 등장에 따라 단순한 바운딩과 같은 작업은 줄이고 비라벨링 데이터를 구축하고 언어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기조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마우스로 일일이 점을 찍어야 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 또한 바운딩과 같은 단순 작업의 수는 적었다고 느껴집니다. 바운딩 작업이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할 때 초보자들이 하기 좋고 생각 없이 작업하기는 좋았지만 단가가 낮았는데요. 데이터 라벨링 2년차가 되다 보니 대화 스크립트 작성, 동의어 구축과 같이 언어와 관련된 작업이 저와 잘 맞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22년에 참여한 업체는 6곳, 23년에 참여한 업체는 4곳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에서 우수 작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한 업체에서 참여한 작업이 많았습니다. 22년 참여 작업은 10개, 23년 참여 작업은 13개입니다. 올해 추가로 참여한 2개의 작업이 더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야기했던 것과 단가가 다르고 아무리 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프로젝트여서 초반에 결정을 내려서 참여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음성 대화 녹음이었는데 반려가 되면서 재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참여한 업체 수는 적었지만 참여한 작업 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여 업체 수, 참여 작업 수보다 중요한 건 참여 기간과 단가입니다. 예를 들면 참여 업체는 2개지만 3개월에서 5개월 길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참여 업체는 6개에서 7개지만 2주, 한 달로 짧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게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계속 새로운 가이드를 익혀야 한다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 수 있고 기존 데이터 라벨링 일을 하면서 새로운 라벨링 일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일이 길지만 단가가 낮으면 수익이 많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기간이 짧든 길든 가장 중요한 건 단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라벨링 세계는 다른 프리랜서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을 편집하는 프리랜서는 영상을 하나하나 편집하다 보면 단가가 오르지만 데이터 라벨링은 업체에서 제시하는 단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래 한다고 단가가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높은 단가는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경력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주는 업체라면 경력이 높기 때문에 일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겠죠. 이번에는 22년과 23년 월별 수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에 일한 게 2월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구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에서 6월 상반기만 비교해 본다면 22년은 약 420만원, 23년은 약 150만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프로젝트의 참여 수가 많지 않지만 단가가 높은 작업에 참여했고 돈이 되다 보니 무리해서 일을 해서 새벽까지 일할 정도로 작업 시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참여 수는 작년보다 2개에서 3개 더 많은데요.
바운딩, 속성 태깅과 같이 낮은 단가 작업에 참여해서 수익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8시간 이상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150만 원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22년 11월에서 12월부터 데이터 라벨러의 급격한 증가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 수익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이 지원되는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을 비교해보자면 22년은 약 1,800만 원, 23년은 약 810만 원입니다. 22년 정부 지원 사업은 6월에서 7월 시작돼서 참여를 했고 12월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꾸준히 수익이 나고 단가가 높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12월 800만 원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23년은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7월 후반에서 8월 초 정도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11월에 마무리되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10월 약 490만 원 수익이 가장 높은 수익입니다. 전체 표만 봐도 22년과 23년 월별 수익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수익의 0인 달이 2022년은 6월과 7월로 2달이고 23년은 5월 1달입니다. 23년은 매달 데이터 라벨링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참여 달도 많고 참여 작업 수도 많지만 단가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더 낮을 수밖에 없고 올해는 작업이 길게 진행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계약은 2개월에서 3개월이 되어 있지만 실제 작업일만 따지면 2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가가 좀 괜찮은 경우에도 작업 물량 때문에 빠르게 종료가 되다 보니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야 해서 참여 작업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2년과 23년 총 수익을 비교해보자면 22년 데이터 라벨링 총 수익은 약 2,200만 원, 23년은 약 970만 원입니다. 약 2.2배의 차이인데요. 작년에 2천만 원 벌었다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벌 수 없는 게 프리랜서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 세계도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사실 23년 데이터 라벨링 수익 목표는 5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약 970만 원의 수익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작년과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예산의 감소,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홍보로 데이터 라벨러의 증가, 비라벨링 데이터로의 변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많은 분들이 24년 데이터 라벨링 부업을 계속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데이터 라벨링을 제쳐둘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데이터 라벨링만을 부업으로 하기에는 수익이 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항상 저는 데이터 라벨링을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부업도 함께 병행해서 데이터 라벨링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데이터 라벨링으로 높은 수익을 낸 사례, 광고 등을 보고 시작하시면 실망할 수 있는 게 당연한데요. 그래서 저는 시작 전 데이터 라벨링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시작해야 한다고 꼭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면 A라는 부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벌어갈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이 총량을 n분의 1로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번다면 또 누군가는 못 버는 세계가 프리랜서 그리고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만 해도 노출을 시켜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노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업에 도전하실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높은 목표를 잡는 건 좋지만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3년 데이터 라벨러로 열심히 활동한 분들, 또 다양한 부업에 도전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엔잡러 로미TV를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24년에도 만나요. 감사합니다.